우리가 전세 사기만 조심하고 있는데 요새 월세 사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에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특히 이제 월세집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알고 나면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밴드나 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리딩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엊그저께도 댓글에 보니까 제가 하는 리딩방에 5억을 넣었다.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그냥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피해자분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누가 돈 달라 그러면 돈은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뜨는 이제 신종 사기 수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신탁 등기를 활용하는 월세 이제 보증금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탁이라는 게 조금 낯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신탁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 신탁은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자기 재산의 그 주택이죠. 그 주택의 관리와 처분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신탁회사에 파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맡겨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관리와 처분을 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권리가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소유자가 왜 신탁회사에 이렇게 넘기게 될까? 그건 이 신탁회사가 대출보다 돈을 더 많이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이 집을 담보로 좀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될 때 이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좀 돈을 많이 받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고 관리와 처분만 넘긴 거다. 권리만 넘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소유권은 또 그대로 이제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하고 나와 있죠. 10월 19일 소유자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뭐 김아무개입니다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10월 19일 똑같은 날짜죠. 수탁자 땡땡 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소유자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 뭐 주민등록번호 같이 보여주면서 계약을 해요.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 신탁회사에 가 있는 건데 주인은 여기 소유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소유자 적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에 관한 사항이 여기 보이시는 이 갑구 말고 을구라는 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출이 얼마 있나 그런 거 볼 때 을구를 보잖아요. 갑구 말고 을구에 이렇게 대출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데 이제 을구를 보여주게 되죠. 이게 이제 보통의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을구 해서 나와 있죠. 채권 최고 금액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120%니까 이 집의 대출이 대충 5천만 원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서 뭐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탁에 넘어가면은 을구에 대출이 안 적힙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탁자가 주식회사 모모 부동산 신탁이죠. 그리고 을구에 보면은 기록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좀 잘못된 게 뭐 시스템이 잘못됐다기보다 이런 이제 좀 이해관계가 좀 잘못됐어요. 신탁회사에 넘어갔고 이 신탁회사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애매한 거죠. 소유자는 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복잡하게 설켜 있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나 이걸 잘 모르면은 당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집주인은 신탁에 넘기면서 수익권 증서를 받고 이 수익권 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거죠. 그냥 신탁회사에 뭐 반 집을 넘긴 거고 그걸 담보로 이제 뭐 종이 쪼가리를 받은 거고 그 종이 쪼가리는 신탁회사에서 보증하는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는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대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탁회사는 이 집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돈을 안 돌려줬어? 그래 그러면 이거 그냥 집 처분해서 우리가 가질게 라고 나가는 거죠. 뭐 정확히 따지면은 뭐 이런 원리는 아닌데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무슨 신탁회사네 그러면 그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지 소유자랑 임대차 계약서를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유자는 이미 처분과 관리를 어디에 넘겼어요? 신탁회사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꼭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신탁회사가 못 온다 그러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이 신탁회사가 그래 우리도 동의했어 라고 해야지 이 임대차 계약서가 좀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탁회사랑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에 권리가 없는 소유자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탁회사가 나는 이 사람과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뭐 너 누구냐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신탁 사기에 걸리면은 최우선 변제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성립이 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계약일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최우선 변제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제 중개를 할 때 중개사들이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경우는 최우선 변제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탁 사기는 조금 약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신탁사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중개사까지 합작해서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안다면은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중개사가 믿을 만한 중개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다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돈을 지켜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갑구가 뭔지, 을구가 뭔지, 그리고 저런 신탁이 뭔지 알아야 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그래서 내가 이제 넣어야 되는 보증금은 얼마 정도가 좀 안전하겠다, 그런 판단까지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공부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오늘은 이 신탁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신종 사기, 신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게 다시 또 재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나 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좀 보내주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월세집을 얻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